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가족센터에서 사회 수업을 맡고 있는 정한식입니다. 오늘은 3학년 사회 여섯 번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업에서는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명이라고 지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땅이라는 의미의 그리고 이름이라는 그래서 땅의 이름이다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지명은 땅의 생김새와 옛날에 있었던 일을 토대로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명을 통해서 자연환경과 혹은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옛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면 옛이야기를 조사할 때는 조사 계획서를 먼저 쓰고요. 미안해요. 조사 계획서를 먼저 쓰고 그리고 실제로 조사하고 소개하는 거였죠. 조사 계획서에는 이 수많은 것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만 이건 다 배울 필요가 없고 조사 계획서를 쓸 때 이런 틀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조사 계획서에 넣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조사를 실제로 할 때는 관련된 누리집 즉 홈페이지나 인터넷에서 한번 조사를 해본 다음 우리 고장의 지명은 어떤 것이 있고 또 그 지명과 관련된 장소는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그 장소에 실제로 가보고 어른들께도 그 지명에 대해서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때는 자신이 조사해왔던 것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조사한 것들을 들으면서 더 많이 알게 되기 위해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 자료를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역할놀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책자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면 구전 동화를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고 또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수업에서의 핵심 단어는 문화유산과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이 있겠습니다. 문화유산 자체에 유형이 있고 무형이 있거든요. 그 구분도 확실히 해주시고 또 문화유산에 또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그 문화유산을 조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거쳐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알으면 좋겠네요. 자, 우선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유산이란 우리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문화 중에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문화유산은 이전 세대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내려왔던 문화들 중에서 그 중에서 다음 세대에도 전해줄 만한 것 이런 것들을 문화유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즉 조상들이 내려주고 발전시키면서 내려준 것 중 우리 현 세대가 보고 다음 세대도 요거를 이어받으면 좋겠네 할 만한 그런 것들을 문화유산이라 한단 말이죠. 조상들이 대대로 전해준 문화면 다 가치가 있으니까 다음 세대에 물려줄 만한 게 있지 않을까요? 하겠지만 사실 우리 조상들도 문화를 만들다 보면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필요가 없는 것들도 사실 많아요. 그게 뭐 우리 문화가 좋고 나쁘냐를 떠나서 모든 나라의 문화들 다 그래요. 좋은 문화들도 당연히 다 있고요. 그리고 좀 이거는 좀 이제는 바꿔야 될 문화 아닐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굳이 든다면 옛날에는 남녀에 대한 차별도 좀 심했었잖아요. 그런 문화들은 굳이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점들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조상들이 해왔던 과학적인 이런 문화라든지 아니면 조상들의 예술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더 발전시켜서 물려줄 것들이죠. 즉 조상들이 만들어 오고 발전시켜 왔던 것들 중에서 특히나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바로 우리는 문화유산이다 라고 불려집니다. 자, 그러면 문화유산은 유형 문화유산과 무형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이게 한자로 쓴 거기 때문에 한자어거든요. 한글 아닌가? 한글이긴 한글인데 이것 자체가 한자어라고 해서 한자에 있는 발음을 그냥 한글로 만든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천천히 설명해 주면 문화유산은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문화 중
다음 세대에 우리가 발전시켜서 전해줄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눈에 보이고 우리가 실제로 만져질 수 있는 것을 유형 문화유산이라고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들은 무형 문화유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유형은 있을 유, 그다음에 형은 형태, 형이에요. 그러니까 생김새가 있다고요. 무형은 없을 무, 형태, 형이기 때문에 생김새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무형 문화재는 생김새가 없어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것. 유형 문화재는 생김새가 있어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전통 문화인데 문화유산인데 문화유산인데 어떻게 형태가 없고 보지도 못하는 게 있을까요? 대신 들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노래 생각해봐요. 노래는 들을 수가 있나요? 예, 들을 수 있죠. 듣는 거죠. 노래는. 그러면 볼 수 있나요? 안 보이죠. 노래가 보이나요? 물론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가수가 노래하는 거 보이잖아요. 가수가 춤추는 거 보이잖아요. 예, 그건 가수가 보이는 거죠. 노래 자체가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수가 문화유산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문화유산 될 수 없지만 어쨌든 가수가 문화유산이라면 뭐 무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노래가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럼 노래는 보이지가 아니고 들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기술들 뭘 만들 수 있는 기술들 전통적으로 쇠를 만드는 기술이 있거든요. 전통 쇠 만드는 기술 이거는 보이지 않잖아요. 선생님 쇠가 보이잖아요. 그건 결과물이고 기술만 능력만 그건 보이지 않죠. 우리 사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블에 있는 히어로 중에 누구랄까요? 캡틴 아메리카 있죠. 캡틴 아메리카 힘도 굉장히 세고 또 어디 뭐 몇 대 맞아도 멀쩡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진 능력 자체가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능력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도 역시 무형 문화재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유형은 눈에 보이는 것, 무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례를 한 몇 가지만 더 볼게요. 첫 번째 유형 문화유산의 사례, 경주 동궁과 월지입니다. 동궁이란 말은 동쪽에 있는 궁궐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동쪽에 있는 궁궐은 신라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조선에 와서도 대부분의 동쪽에 있는 궁궐은 왕의 아들 그리고 다음 왕이 될 사람 즉 이런 사람들을 태자 혹은 세자라고 부르거든요. 옛날에는 태자라고도 불렀지만 조선시대 때는 세자라고도 불렀어요. 이렇게 다음 왕이 될 왕자가 머무는 곳이 바로 동궁입니다. 왜 하필 동궁이냐라고 묻는다면 이건 뭐 흥미삼아 들으면 좋겠는데 우리 해가 어디서 뜨죠? 태양만입니다. 해. 태양은 우리가 동쪽에서 뜨죠. 그리고 서쪽으로 집니다. 그러면 동쪽이라는 것은 해가 시작하는 점이죠. 우리 옛날에는 왕은 굉장히 최고의 그 나라의 최고 인물이었기 때문에 해처럼 다뤘어요. 태양처럼. 그래서 해가 완전히 뜨진 않았지만 해가 시작되는 점인 동쪽을 우리는 세자가 살고 있는 곳 동궁이라고 불렀습니다. 월지는 이 동궁에 보면 경주 동궁에 보면 아름다운 이제 연못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주의 동궁과 월지는 당시 신라의 세자 즉 태자나 혹은 세자로 불렸겠죠. 왕이 될 왕자가 살던 곳이자 그리고 신라에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잔치가 벌리는 그런 연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실제로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죠. 그리고 사실 건물을 문화재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만지려면 만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유형 문화재입니다. 근데 가야금 병창이라고 있어요. 가야금 병창이라는 것은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부르는 판소리 노래입니다. 가야금 소리를 담은 판소리 노래예요. 노래 자체는 만질 수 있지 않죠. 판소리를 만질 수 있나요? 아니죠. 들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무형문화유산입니다. 선생님 가야금이 있네. 가야금 보이잖아요. 가야금 자체는 유형문화유산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야금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와 판소리 이런 소리들은 만져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리 자체는 무형문화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낼 수 있는 이 기술들도 당연히 무형문화유산이 되겠죠. 자, 다음 볼게요. 선덕대왕 신종. 이거는 옛날에 선덕대왕이라는 통일신라의 위대한 왕이 이제 종을 만든 거죠. 아, 선덕대왕이 만든 게 아니라 그 다음 왕이 이전 왕이었던 선덕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종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 종도 볼 수 있죠. 물론 이 종을 만지면 안 돼요. 문화재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만질 수 있는 형태가 있잖아요. 만질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문화재가 장난감은 못 만지는 거지. 그래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어서 얘는 유형 문화재입니다. 옆에는 전통 장이에요. 이 장이 뭐냐면 이제 화살을 이렇게 꽂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화살 쏘는 이런 장면들 보면 여기서 화살 꺼내는 그 통입니다. 그 통을 만드는데 나무나 가죽 등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 전통 장의 기술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기술은 안 보여. 전통 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 장은 유형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옛날부터 가져온 게 아니라 지금 만드는 거라서 문화유산이라고 보긴 힘들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있는 것 중에서 다음 세대에 넘길 만한 건데 이거 지금 만든 거잖아요. 하지만 이 기능은 이 능력은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죠. 누가 이 기능 장을 가진 이 장인이신 이분이 넘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 자체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무형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잠깐 그랬죠. 유형은 너무 쉽죠. 그럼 눈에 보이면 와 저기 석탑 있다. 석탑 있다. 유형 문화유산 맞아요. 저기 궁궐이네. 경복궁이야. 유형 문화유산 맞아요. 하지만 어떤 기술, 전통 장을 만드는 기술, 그다음에 노래 이런 것들은 판소리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화유산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기만 하고 뭐 기술이면 그거를 이전 세대에 있었던 걸 알겠어요. 근데 다음 세대에 어떻게 넘겨요? 그거는 그 기술과 노래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에 가르쳐 주는 거죠. 무슨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유형 문화유산과 무형 문화유산을 나눠 봤습니다. 그럼 이런 문화유산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가지고 있었던 생활 모습과 슬기, 멋을 알 수 있어요. 생활 모습과 슬기, 멋을 알 수 있다. 슬기란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까요? 슬기란 맛은 뭐라고 할까요? 그런 똑똑한 능력 이런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혜가 잘 좋겠네요. 지혜와 같은 말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 슬기 멋을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이 향교부터 볼게요. 향교. 자, 향교. 요거는 유형, 무형 중에 뭐죠? 유형입니다. 유형 문화유산입니다. 당연히 보이죠? 자, 그런데 이 향교는 사실 옛날 그 유교를 우리가 공부하고 믿을 때 이 유교를 가르치던 곳입니다. 즉 학교예요. 학교. 지금은 여러분이 국수, 사과, 영, 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뭐 혹은 뭐 미술, 음악 이런 걸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옛날에는 성리학, 유학, 뭐 성리학이 유학에 포함되지만 어쨌든 성리학을 배운다고 보면 돼요. 그 성리학을 가르치는 학교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성대 이건 뭐죠? 신라 시대 거고 별자리를 보려고 하는 거죠. 별을 보고 별자리를 보고 밤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 별자리들을 알아보기 위해서인 거죠. 이렇게 별자리들을 알아보고 다른 행성들을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천문이라고 합니다. 천문도 역시 과학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과학 지식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 문화유산이 되겠죠. 당연히 유형 문화유산이 되겠네요. 자, 누비입니다. 누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겨울 되면 어떤 걸 줘? 두꺼운 옷 입죠. 두꺼운 옷 입을 때 특히 파카 같은 거 있잖아요. 파카 보면 두툼한데 거기에 뭐 오리털이나 거위털이나 이렇게 털이 들어가 있잖아요. 누비도 비슷해요. 추우니까 옛날에는
뭐 5리터 이렇게까지 못하니 솜을 넣는 거예요. 근데 솜을 이제 옷 사이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우리 파카처럼 좀 두툼해지지만 더 두툼해져서 움직이기 좀 그럴지 몰라도 따뜻한 옷이 되잖아요. 그냥 그 파카라고 보시면 돼요. 현지의 파카. 자, 그런데 이거는 옛날부터 누비 옷이 왔다면 유용무화재가 될 텐데 사실 옷 같은 거는 쉽게 썼기 때문에 옛날 걸 잘 내려오지 못해요. 그럼 이런 누비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겠죠. 이 기술 자체가 바로 무형문화재가 됩니다. 자, 탈춤도 있죠. 탈춤. 탈춤이라는 것은 탈을 쓰고 추는 춤들을 말해요. 그러면서 탈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려주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 있는 탈이 만약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왔고 그 다음 세대에도 전해줄 거라고 한다면 유형문화유산이 되겠지만 탈춤 자체는 그 기술이고 소리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형태가 없으니까 얘도 역시 무형문화재가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중요한 건 문화유산이 우리의 조상들의 생활 모습, 슬기, 멋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실제로 그런지도 한번 볼게요. 교육을 중시했으니까 당연히 슬기, 즉 지혜를 전해주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슬기를 알 수 있고 누비, 와 생활, 우리 생활도 알 수 있고요. 일상 생활도 알 수 있고 또 슬기도 알 수 있잖아요. 파카처럼 만들어서 딱 다닌다. 아, 물론 향교도 생활 모습 알 수 있죠. 선생님, 향교를 통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성리학을 많이 배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첨성대를 통해서 또 슬기를 알 수 있죠. 과학 기술을 하니까 슬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술 표현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멋을 알 수 있죠. 즉, 유형 문화재든 무형 문화재든 어쨌든 이 문화재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조상들의 슬기, 생활 모습, 멋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문화유산들은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줄 만한 것들이다 라고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 고장의 옛 이야기를 조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자꾸 오타가 있네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걸 한번 해보죠. 선생님이 실수를 했네요.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데는요, 우선 계획을 하고 답사를 하고 소개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우리 고장 옛 이야기를 조사할 때도 거의 비슷했었죠, 그죠?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계획을 할 때는 답사의 목적, 장소, 날짜, 누가 할지, 내용, 방법, 역할 나누고 준비물하고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지난 시간에 했던 옛 이야기와 달리 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답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옛 이야기는 말 그대로 옛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니까 어른들이 들려주는 거, 어른들에 대한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문화유산은 그 장소가 중요하니까 답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 다 답사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계획을 땄으면 문화유산을 답사를 해볼 거예요. 답사를 할 때는 답사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답사 방법과 준비물을 준비한 다음 장소와 날짜를 정하고 답사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답사를 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조사해 왔다면 여러분들이 답사 장소를 답사하기를 그대로 가면요, 답사하기에서 답사 장소를 선정하고 발표자기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문화유산을 소개할 때는요, 소개 계획서를 한번 짜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문화유산을 조사해왔고 소개할 내용은 무엇이고 소개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역할은 어떻게 나눠서 소개를 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방법은요, 신문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사진이나 그림을 전시해 볼 수도 있겠죠. 자,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은 뭐라고 했죠? 우리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올 만한 것들 중에서 전해 내려온 것들 중에서 어떤 거는 사실 뭐 그렇게 현재에 맞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고쳐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후대에도 전해질 정도로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유산이 됩니다. 즉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문화들 중에서 다음 세대에도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유산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 그리고 멋과 슬기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도 했죠. 문화유산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은 실제로 보이는 것 그리고 실제로 만져질 수 있는 것이라면 무형문화유산은 소리나 혹은 기술처럼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교나 첨성대, 누비, 탈춤들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의 교육을 중시했던 마음, 그다음에 과학기술, 실생활, 예술 등을 살펴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멋과 슬기 그리고 생활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문화유산을 한번 답사를 해보려면 계획을 짜고 답사를 하고 그걸 소개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교재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물론 교재는 다 풀어왔겠죠, 그죠?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우리 조상 대대로 전해져온 문화 중 다음 세대에도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 슬기와 멋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네, 그렇죠.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문화유산들은 당연히 우리 조상들의 멋, 슬기 그리고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데 각각의 이 문화유산들은 조상들의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향교는 어떤 곳이라고 했죠? 네, 우리 학교라고 했죠. 학교. 뭔가를 배우는 학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교육을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이나 그리고 슬기를 알 수 있죠. 특히 생활 모습을 더 많이 알 수 있고요. 첨성대는 우리 조상들의 과학 기술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천문이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슬기를 알 수 있습니다. 누비는 우리 조상들이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솜을 이렇게 집어넣는 파가 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실생활도 알 수 있습니다. 실생활의 기술을 알 수 있고 또 슬기도 알 수 있죠. 탈춤은 무형문화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조상들의 예술 표현, 즉 조상들의 멋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까지 문화유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더 얘기 드리면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내려오던 것들 중에서 다음 세대, 내 자식, 내 손자들에게도 물려줄 만한 이런 것들을 우리 문화유산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이고 만져질 수 있는 게 유형 문화유산. 그리고 실제로 만질 수는 없고 들을 수 있는 소리라든지 노래 같은 그런 소리라든지 혹은 또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은 무형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에는 유형 문화유산, 무형 무나유산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유산을 통해서 조상들의 슬기, 생활 모습, 멋을 알 수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우리 지역에는 실제로 어떤 문화유산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수업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